네, 뉴스 초점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파리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충격적인 폭탄 테러가 있었죠. 예. 어제 브뤼셀 국제공항에서요. 네. IS 테러가 발생해서 한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 부상이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네. 또 더구나 테러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들이 지난 파리 테러에서도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당국이 테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네. 불안한 감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파리 테러 범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압데슬람을 벨기에 당국이 체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이 브뤼셀이라는 곳이 벨기에 수도로서 유럽 연합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함께 서방 세계의 어떤 상징과 같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반서방을 천명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한테는 테러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기 쉬운 그런 도시죠. 네, 참 걱정인데 얼마 전 터키에서도 테러 소식이 예.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연말에도 그렇고요. 올 들어서 벌써 여러 번 터키의 수도 앙카라 그리고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같은 그런 도시에서 계속 끊임없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도 앙카라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9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요. 엊그제도 이스탄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20여 명 이상 또 사상자가 났고 네. 또 이에 앞서서 13일에도 앙카라 도심에서 차량 폭탄 자살 테러가 37명 이상의 사망을 또 사망자를 냈다는 보도가 네. 있었고요. 이들 그 테러 주체들은 주로 최근에는 IS들입니다. 네. 이 터키에서 이슬람에 의한 테러 유독 잦은 이유 무엇일까요? 그 터키가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지만 여타 중동의 이슬람 국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우선 인종적으로 터키는 아랍인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사에서 관련이 깊은 돌골족이라고 불렀던 투르크인들. 그러니까 투르크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의원 내각제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토라고 부르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이고요. 터키가. 그리고 또 EU에 가입하려고 무진 애를 현재 쓰고 있는 아주 서방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네. 그런 친서방 국가고요. 문자도 아랍 문자를 쓰지 않고 로마자를 씁니다. 거기다가 네. 미군 기지도 있죠. 또 IS 퇴치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지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볼 때는 무슬림 형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색한 그런 네.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이 터키의 상황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역시 또 테러에 대한 대비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북한 때문에 최근에 또 북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고 그런 네. 건 사실인데 지구촌화되어 있는 21세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대비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거든요. 국제적으로 이런 국제 테러 조직도 그렇고요. 범죄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여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IS에 대한 테러 안전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IS가 가장 싫어하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IS, 반 IS에 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엔 또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지금 강력한 1위를 점하고 있는 트럼프를 공화당 지도부가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심지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너무 생소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자인 트럼프가 공화당의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100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트럼프 이외의 공화당 경선에 나와 있는 후보들을 단일화시켜서 트럼프가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게 한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화당 규정에 의하면 과반수를 한 후보가 정하지 못하면 네. 지도부가 중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관여해서 지도부가 관여해서 1위인 트럼프를 무시하고 제3의 후보를 공화당 후보로 이렇게 네. 내세운다 그런 작전이거든요. 근데 네네. 뭐 이것도 안 되면 공화당 후보도 아니고 아예 무소속 후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것은 맞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정당이 공천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지금 강력한 1위 지금 후보로 지금 트럼프 후보인데 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너무 포퓰리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이 공화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의 비중을 아주 중요성을 주는 것이 보수적인 공화당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인데 여기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나치게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가 인종 차별적인 어떤 언행 네네. 그리고 국내외의 아주 미국의 중요한 정책들을 너무 경솔하게 함부로 막 남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수적인 공화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상식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일반 미국 사람들한테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우리와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관련해서 사실은 분담금을 절반 이상 우리가 벌써부터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네. 한국이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무임승차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를 여러 번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미국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포퓰리즘의 그런 행태도 보이고 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안 되면 좋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연 아까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막말 논란도 있었고 뭐 인종 차별 발언도 많이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지지자들 간의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죠. 예, 예. 예. 아주 미국에선 드물게 이게 선거 과정에 이제 경선 과정에 폭력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주로 백인 중상층입니다. 트럼프를 네.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상층이었었는데 중상층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공화당계 백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트럼프 신드롬은 미국 중상층의 몰락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경제 불안과 안보 불안입니다. 네. 경제 불안은 2008년 맨하탄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좀 더디게 회복되는 것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양극화 형상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중산층들이 불안해하는 것. 그런 네. 것들이 이런 포퓰리즘 행태에 열광하는 그런 이유고요. 또 네네. 하나는 안보적인 문제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그 안보에 대한 테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IS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속된 테러 들이 미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액션을 취하고 말하는 트럼프에게 열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아베 일본 총리 직속 인공지능 조직 출범했다는 소식 들리는데요. 예, 예. 새로운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총리 직속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강구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공식적인 조직을 이달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알팔거와 우리 이세돌 구단관의 대국의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국은 우리가 했는데 정말 자극받아서 분발하는 것은 일본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찹찹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해외 소식, 국제 소식들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